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단원에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했었고, 교과서 142페이지를 피면 이제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한 장을 진도로 나갈 거고요. 오늘은 수업이 원격 수업 첫 시간이어서 굉장히 짧을 거니까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교과서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지는 지금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파일로 올리거나 다음 주 등교할 때 선생님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2페이지를 보면 자,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보통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를 우리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경쟁 체제이고요. 이 반대말이 뭐냐면 계획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팔 때 그 생산량과 수요량을 누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계획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유럽, 서구 국가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 경쟁 시장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자, 계획 시장 경쟁 체제를 했을 때, 자, 국가의,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장을 형성한다고 봤을 때 그 국가 정부가 이 수많은 몇천만 명의 이러한 기호와 수요와 의견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물건의 생산량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현실성에 가까운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상황에서의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마음대로 기업가들의 마음대로 소비자들의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자, 한 재화의 혹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는 무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차원에서는 이 무를 판매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 생산자에게 더 막대한 이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배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당시 무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요보다 생산량이 많을 때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 한 물건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대체재를 찾게 되죠. 그래서 무 깍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추김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의 소비가 반대로 증가하게 되고 이 무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무의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판단이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게끔 알아서 운영이 된다, 조절이 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게 이거죠. 자유롭게 시장을 냅두면 걔네들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두 가지.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1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자,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겁나 많은데 이 갖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존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이 희소한 자원들을 내가 효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가지기 위해서는 각가지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명시적인 재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만족감 또 편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도 내가 느끼는 이 물건을 삼으로써 얻는 행복, 만족감 이런 것도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편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죠. 대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이 대가다. 자, 그럼 당연히 편익과 비용 중에 어떤 것이 더 커야 효율적인 선택일까요? 바로 편익이겠죠. 자,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뭐다?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만족 여기서 끝나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며 첫 번째로 기회비용이 있는데 자, 기회비용이 있고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개념이 중요하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보는데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자,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얻었을 최대의 이익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A랑 B랑 C가 있는데 자, A가 가장 편익이 크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B랑 C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만족감 70이고 요게 3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A를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기회비용은 70일까요? 혹은 100일까요?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7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100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이 얘네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포함해서 100이라는 기회비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의 특징은 첫 번째, 자, 눈에 보이는 자,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단위로 자, 기회비용 10,000원의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명시적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돈이 화폐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얻는 심리적인 손해, 만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만족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암묵적인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금 비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똑같이 A와 B와 C라는 선택에 직면을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만족감을 얻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개인의 취향, 의견, 가치관에 따라 기회비용은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교과서 143페이지를 봅시다. 자, 143페이지 선택 1번에 보면 자,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 대학 입학이라는 선택이 있을 때 자, 대학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대학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을 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은행에 취업을 하는 게 최종적인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고 반대로 내가 체육 선수다. 내가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굳이 대학의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체육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이제 다른 뭐 구단에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선택의 직면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례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지금 요거 예시를 넣어놨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영화를 하나를 본다고 했을 때, 자, 한 편이 2시간이에요. 자, 영화 하나를 본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얼마냐? 자, 영화를 한 편을 2시간 동안 10,000원의 비용을 주고 본다고 칩시다. 자, 근데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8,000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영화 한 편을 보는 동안 16,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이 심부름을 했다면 용돈 3,000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영화를 한 편 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총 19,000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편익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매몰 비용이 있는데요. 기회비용과 다르게 매몰 비용은 개념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이미 지불되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회수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미 내가 선택을 위해서 뭔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지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던 이미 지불된 거는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다음 선택을 했을 때 그 비용은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시에 고려할 수가 없다. 자,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고려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자, 시장 경쟁 체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의 자료 2번을 보면 자,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비용도 있다. 이게 뭘까요? 매몰 비용인 거죠. 자, 이 매몰 비용의 예시를 보면 자, 가족끼리 자, 주말에 시원할 것 같으니까 여행 가면 어떨까? 그래서 좋아요 하면서 이 진수가 특가 항공권 3장을 구매를 했어요. 자, 표가 엄청 싸가지고 3장을 바로 구매를 했는데, 자, 여행 기간이 어떻대요? 뉴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덥던 폭염특보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운데 여행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비행기 표를 구입한 게 아까우니까 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비행기 표 구입 비용이 뭘까요? 이미 지불을 한 매몰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 아깝다고 여행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찜통 더위, 폭염특보에서의 여행은 오히려 개인적 만족감 혹은 비용적 차원에서도 이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불한 비행기 티켓 가지고 내가 여행을 갈지 말지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는 여행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더 이득이다. 이미 구매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 표는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매몰 비용인 거죠. 매몰 비용이니까 고려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내가 비행기값 100만 원 주고 유럽 여행을 끊었는데 유럽에서 뭐가 있다고 내가 여행을 갑자기 그냥 어차피 100만 원은 그냥 이미 쓴 거니까 이러고 안 간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좋은 예시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3가지의 예시를 제공을 할 텐데요. 이거는 콩코드 여객기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캐나다 등등 많은 국가들이 콩코드 여객기라는 비행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소음도 크고 들어가는 여객 인원 수도 100명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에는 큰 편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면은 이미 투자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고 이거를 더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이 여객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얻는 편익보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운영을 멈췄는데 이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본전 뽑으려고 했다가 결국엔 나중에 더 많은 막대한 손실 비용을 발생을 시킨 거죠.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선택, 매몰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주가가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할 때 내가 100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도가가 올라가지고 50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경우죠. 근데 내가 100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반값으로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본전은 그래도 뽑아야 된다. 그래서 50원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거를 안 멈춰요. 여기서 50원이라도 챙겼어야 되죠. 50원으로 떨어졌을 때 더 막대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 돈을 빼서 절반이라도 이제 되찾아야 되는데 더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아, 버티자, 존버하자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1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투자한 비용은 막대한 비용이다 하더라도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이 본전 뽑겠답시고 건졌다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근데 뭐 주식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익은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매몰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다가 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뷔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미 내가 뷔페로 2만 원의 비용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무제한으로 이 뷔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 뷔페를 들어가면은 2만 원의 비용은 이미 매몰 비용인 거죠. 이미 내고 없어요. 근데 내가 이 2만 원의 비용, 본전을 뽑겠다 치고 이 뷔페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려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배탈 나고 장염 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앓다가 일도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못 나가고 결국에는 2만 원 본전 뽑으려다가 10만 원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의 매몰 비용은 선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 경쟁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두 문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었던 9월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모의고사 통합사회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짜장면이 5,500원, 그 다음에 짬뽕이 6,000원이에요. 근데 이 갑은 결국엔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1번 기억 5,500원은 짜장면의 명시적 눈에 보이는 비용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짬뽕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다. 아니죠. 눈에 보이는 화폐 명시적 비용이죠. 틀렸습니다. 자, 3번 디귿의 편익이 작을수록 갑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아니죠. 짬뽕이면 몰라도 짜장면을 선택했으니까 짜장면의 편익이 클수록 갑의 선택은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짜장면 선택의 기회비용은 기억과 니은의 합이다가 아니라 그냥 니은인 거죠. 짬뽕값. 자, 기억과 니은의 차는 매몰 비용이므로 선택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매몰 비용을 선택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게 틀린 거죠. 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5,500원 내가 이미 지불한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 거고 자, 짬뽕값과 짜장면 값을 합한 것이 매몰 비용이다라는 것은 완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5번 선지도 틀려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 멈춰보고 우리가 작년도에 문제를 이거 안 풀어봤으니까 강의를 멈춰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자, 기억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의미한다. 맞죠?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이고 그 반대는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는 편익에는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은 제외된다. 아니죠. 심리적 만족감 같은 경우도 편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흡연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자, 디귿을 볼게요. 자, 흡연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강. 흡연을 함으로써 건강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은 건강이라는 것은 흡연의 기회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리을. 자, 흡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담뱃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회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흡연을 하기 위해서 내가 4,500원의 비용이 된다. 이것은 내가 흡연을 하기 위해서 이 4,500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래서 기회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2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과서 146페이지를 펼게요. 자, 여기서는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이제 비합리적 선택, 비합리적 소비가 나오는데요. 종류가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승 효과. 영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고, 두 번째, 속물 효과, 스노우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블런 효과. 이거는 베블런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자, 이 3가지의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쉬워요. 편승 효과는 말 그대로 유행하는 거. 자, 밴드웨건은 자,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이제 밴드웨건 효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거예요. 자, A가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그럼 나도 따라서 이게 유행이구나, 나도 사야지, 나도 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는 거.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부족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공급량을 점점 늘리겠죠. 기업 차원에서. 자, 유행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점점 공급량을 늘려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이 대부분 전 국민 대상으로 유행이 퍼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속물 효과라는 것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 줄에 밑줄 칩시다. 자, 소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구매 의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수량이 줄어들수록, 공급량이 줄수록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유행하는 거 사지 않고 비싸고 특이해서 남들이 안 사는 것을 살 거야. 그래서 나는 가격이 어떻건 간에 나는 남들과는 다른 소비를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속물 효과, 스노브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웨건의 반대 효과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3번에 있는 베블런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속물 효과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물 효과는 다른 사람이 안 살수록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자, 3번 베블런 효과는 다른 말로 과시적 소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소비. 내가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부자야. 나는 이 계층이 완전 상류층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못 사는 이러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명품 차들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싼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베블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칠게요. 자, 4번째 줄.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자신이 강자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유도하려고 과시 소비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자신의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에게 과시하고자 소비하는 것.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2시간 동안 웨이팅을 해가지고 그 샤넬 백대를 사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너네들이 못 사는 거를 살 수 있어. 이런 과시적 소비를 나타나기 위해서 오히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줄어도 수요량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지만 사람들이 나서서 선택을 하게 되는 비합리적 선택 3가지, 속물 효과, 편승 효과, 베블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3페이지, 4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